이어서 학습활동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고 결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문제 1번.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소설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이해해보자 라는 문제 속에서 72페이지의 2번 문제 같이 먼저 볼게요. 평양과 서울에서 춘풍이 보여주는 태도의 차이를 말해보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양에서는 이 머슴살이, 추월집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비굴하고 좀 쭈글한 모습을 보이고, 비장 앞에서도 역시 그 약간 권력자의 그 밑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마디로 좀 비굴한, 뭐 기회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권력자 밑에서는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 앞에서 음식 타박을 하면서 여전히 허세를 막 피우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태도가 인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어서 결말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후에 회계 비장이 의복을 다시 벗고 아내 의복이죠. 여자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하면서 춘풍기 등을 빡 칩니다. 아니, 안목, 보는 눈이 그렇게도 그다지도 무도한가? 하니까 춘풍이 어떻게 나와요? 어이없어서 하는 말이 멋쩍어요. 막 이제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는데 의사, 너 하는 생각과 말 보려고 그리 했지. 한마디로 너 사실 아내인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 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무마하려는 너스레를 떨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한한 상황을 어떻게 보니까 내가 쪽팔린 그런 상황을 무마하고 모면하고 뭔가 내가 남편으로서 몰랐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제 체면을 지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풍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부부 금술은 다시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을 펼쳐서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하고 편집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 잠깐 보기 전에, 자, 방금 넘어갔던 화면으로 다시 가면, 자, 춘풍의 모습을 통해서 풍자와 함께, 그렇죠, 해악, 즉 앞서 풍자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뭔가 주제의식, 즉 뭔가를 비판하거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면모나 이런 부도덕함을 폭로하기 위한 비꼬기라면, 해악은 단순히 그냥 뭔가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웃음이죠. 앞서 풍자가 부정적인 웃음이라면 이제 해악은 약간 긍정적인 웃음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해악적인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자와 달리 해악은 단순히 어떤 인물의 그런 뭐 2% 부족한 모습, 덜 떨어진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재미를 유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비장이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아내가 속았지롱, 사실 내가 비장이었지롱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정체가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너스레를 떠는 그런 춘풍의 모습을 통해서 해악성을 유발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풍자와 해악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선생님이 막 인터넷에서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시기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막 준다고 하고, 뭐 어쨌든 신천지 31번 할머니 때문에, 슈퍼점퍼자 할머니 때문에 더 이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2월달 말쯤에 이런 리뷰를 쓴 사장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천지를 풍자하고 비꼬면서도 노래 패러디, 그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리란 노래를 이런 식으로 개사해가지고 패러디해서 같이 해악성도 얻고 있죠. 이걸 보면은 우리 민족이 약간 예전부터 풍자와 해악에 굉장히 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고 풍자랑 해악이 너무 적절하게 잘 섞인 예시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 춘풍전 속에 이 춘풍의 모습을 통해서 양반의 그 가부장적인 건의와 모순, 허위를 풍자하면서 동시에 재미를 같이 얻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춘풍의 모습으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풍자와 해악을 확인한 거고,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역시 편집자의 생각이 여기에도 개입되어 있다. 편집자 논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렁저렁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돈 다시 바치고 그 상급받은 수만 양의 재산으로 노비의 전답, 노비 땅을 다시 다 장만하고 그랬더니 다시 재산이 모아지겠죠. 뭐 의식이 풍족해지고 유자생녀, 자식도 순풍순풍 낳아서 화목하게 평생 화락이 좋으시고 백년해로 했단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른 것 없이 지냈다.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나온 장면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죠. 대개 여자로서 손수남복하고 회계 비장으로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 같은 난군도 데려오고 호조돈도 수세하고 부부 둘이 종신토록 살았으니 자, 다 누가 한 거죠 이거? 여자로서 비장, 그쵸? 아내 김씨가 한 일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고의 해로한 일이고로 자, 결국 해피엔딩을 맞으면서 둘이 백년해로 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어서 대강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전한다. 여기까지 일단 내가 기록해서 이춘풍전을 통해서 후대 사람, 이 후손들에게 내가 전하니 만일 여자가 된다면, 즉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여자라면 이런 일을 본받으세요 라고 이 이춘풍전 마지막 이야기에서 편집자 논평이 개입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당부를 하면서 소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풍 아내인 김 씨의 공적을 전해서 이 사람을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춘풍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 논평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춘풍전의 내용을 본 거고요. 소설을 계속 보면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이춘풍이랑 아내 김씨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설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춘풍은 어때요? 일단 향락과 사치, 주색 잡기를 좋아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죠. 전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반면 아내 김씨는 남편이 이렇게 다 날린 전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을 만큼 부지런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머슴살이로 전락해버린 남편을 잡고 이제 구하기 위해서 다시 평양으로 직접 가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약간 여장부다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자, 이춘풍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죠, 쉽게. 그렇지만 권력자인 비장에게는 비굴하게 처신하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도 있었다고 정리를 한다면, 아내는 그렇죠.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잘못한 남편을 바로잡아주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명한 여성상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성 이춘풍과 여성 아내 김씨의 대조적인 모습,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춘풍전이 정리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바로 그렇죠. 그 당시 조선 후기 때에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들의 면모와 가부장적인 질서 위선을 비꼰 거예요. 풍자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면서 이러한 여성상이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이제 주로 그 바깥 활동을 하고 여자는 내조만 하는 그런 이제 유교적 질서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많이 완화된 거죠.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세태의 모습, 조선 후기의 모습이 이춘풍전에서도 나타나면서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줄거리 마지막 결말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절정에 이어서 결말, 춘풍의 아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두 부부가 평생을 화목하게 함께 지낸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죠. 학습활동 우리 못 봤던 문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에 이어서 그 72페이지의 1번 문제에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자, 이 소설의 흐름, 전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사를 하러 평양에 간 춘풍이 추월에게 반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머슴살이로 전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내가, 그렇죠. 춘풍의 아내가 회계 비장으로 남장을 하고 평양에 직접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회계 비장 아내가 춘풍을 매질해서 꾸짖고 추월에게 문초, 추월을 이제 그 뭐지 뭐라고 할까요? 추월을 이제 그 네가 진짜 진실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문초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하니까 이제 다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찾은 춘풍이 이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다시 또 교만하게 대하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다시 거만한 태도로 대하니까 빡친 아내가 이제 비장의 모습으로 다시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 춘풍을 꾸짖고 나 사실 내가 비장이었지롱 하고 정체를 밝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춘풍 부부가 그 의식과 뭐 전답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화목하게 해로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6칸을 통해서 우리가 이춘풍전의 전체 이야기를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좀 길어가지고 일단 보기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일에 아내 김씨가 믿지 않기로 이후로 방탕한 일이 있거든 내가 비료한 놈의 자식이로다 하고 춘풍이 이런 식으로 뭔가 각서를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수기를 다시 써서 주니까 춘풍 아내 거동보소 여기서도 편집자도 논평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아내가 어쨌든 이 수기 각서를 받아서 다시 함롱 장롱 속에 넣고 이날부터 치산을질 바느질 길쌈 다 하고 또 뭐 하면서 이제 뭘까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쭉 성실하게 부지런 떨면서 막 일한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앞에서 생략되었던 부분 있죠. 그 춘풍이 전재산 탕진하고 다시 와가지고 내가 전재산 탕진했다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한숨 쉬면서 뭐 너 다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다시는 너 황대 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각서를 쓰게 해가지고 다시 전재산을 모았던 이 이춘풍전의 초반 부분이 요 보기로 잠깐 주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앞서 보았던 이춘풍전의 그 내용, 우리가 같이 교과서로 본 내용을 통해서 자, 이 춘풍과 춘풍 아내의 면모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방금 봤던 이 주인물의 데뷔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춘풍은 주색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아내에게 계속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이라면 춘풍의 아내 김씨는 즉 비장은 이제 근면하게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다시 모을 줄도 알고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할 수도 있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라고 해서 춘풍과 춘풍의 아내가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그 장기전이라는 다른 소설과 이 이춘풍전을 비교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나머지 학습활동 내용을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는 이춘풍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핵심 정리했었던 내용들 빈칸 정답 뭔지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빈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 소설인 동시에 판소리계 소설이고 세태소설 그리고 풍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춘풍의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허세를 떨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춘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당시 조선 후기에 무능력했던 양반들을 풍자, 비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양반들의 세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태소설 혹은 풍자소설이라고 갈래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춘풍전의 성격은 네, 풍자적, 해학적,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니까 교훈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배경은 역시 조선 후기, 그리고 시점도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계속 중간중간 드러났었던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역시 네, 앞서 봤던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당시 허위적이었던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진취적인 적극적인 여성상이 어땠는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춘풍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취적으로 계속 그 위기를 이제 바꾸어 나갔던 인물은 김씨, 아내, 비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춘풍전을 본 거고요. 이어서 그 학습활동과 함께 다음 작품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혹은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 4월 중순쯤에 철쭉이 우리 학교에 철쭉 나무들이 많잖아요. 철쭉이 가장 예쁘게 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참 예쁘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딱 우연히 봤는데 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학교에서 꽃 구경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진으로나마 좀 아쉬움을 달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사진과 함께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만났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선생님이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6주차 학습지도 역시 푸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